안녕하십니까. 세부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빗맵 패턴과 곡률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패턴 매칭에 들어가는데, 이 패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세부에서 강의를 했던 세부 50일에서 이제 55까지의 그 과정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패턴 매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그 반으로 줄이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반으로 줄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메인 프로파일로 놨었죠. 그래서 이제 메인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라디안트 에지하고 이제 분리를 했는데,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제 다시 사이즈가 두 배로 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그라디안트에서 이제 이 에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 분리하는 방법이 이제 갱글리언을 가지고 분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빨간 거는 그라디안트고 이제 그 에지는 하얀 선인데 그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라디안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면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라디안트는 뭐 에지의 그 디테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켈레톤, 즉 세선화를 해서 그라디안트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변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스켈레톤의 이제 세선이죠. 세선의 이제 방향하고 이제 조밀도를 가지고 이제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류를 했죠. 일단은 나중에 살펴보는 거고, 여기서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보류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프로파일에서도 이제 뭐 여기 고해상도 뭐 흑백 뭐 이런 거 다 일단 보류가 됐고요. 메인 프로파일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메인 레벨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레벨들은 다 보류됐고. 그래서 이제 에지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에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에지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물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지에 대한 에지의 안팎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다시 2배로 이제 늘어나는데, 이 2배로 늘어난 거하고 이제 메인 프로파일의 이미지 크기를 비교해 보면 4배가 커집니다. 이게 가로로 4배, 세로로 4배. 그러니까 이제 면적으로 이제 16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에지의 안팎선을 구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인과 페이스를 분리했었죠. 그래서 이제 라인과 페이스를 분리할 때 이제 라인 탐색을 해서 이거를 이쪽은 라인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이것도 보류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팎선에서 이제 안팎선을 가지고 에지 커베처 1단계, 2단계를 이제 곡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는 일단 곡률을 RF에 따라서 이제 나누고, 2단계에서는 아크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단계에 걸쳐서 커베처가 구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직선하고 곡선을 분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직선하고 곡선을 분리를 할 때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이제 이 각각의 컨투어들의 이제 길이가 작은 직선들은 곡선처럼 보인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R이죠. 이게 잘못 썼는데 RSOGLP에 대해서 이제 F 팩터를 구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직선하고 곡선을 분리하는 이제 팩터라고 해서 이제 직곡 팩터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이제 쭉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직선하고 곡선까지 분리되는 걸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된 이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왜 이렇게 됐는가에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강의서부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패턴 매칭이 들어갈까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패턴 인식 방법을 보도록 하죠. 이거 전에 이제 시즌 1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기존에는 이제 빈맵 방식입니다. 빈맵 패턴으로 매칭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물체를 이렇게 윈도우로 씌워서 그 윈도우를 다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정규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크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빈맵에 비트맵끼리,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그 강아지하고 여기 있는 강아지하고 이제 정규화를 시키면 거의 비슷하게 해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뉴럴 네트, 즉 이제 딥러닝 같은 걸로 이제 돌리면은 이게 똑같은 거로 이게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이거 개가 아니라 고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다 패턴 매칭을 해왔죠.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빈맵 패턴 방식의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비슷한 형태에 대해서 인식 오류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잘못하면 이것도 얼굴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다양한 얼굴을 이러한 다양한 얼굴을 전부 다 넣어서 그냥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그냥 하나의 공통된 그 틀로 이제 떡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템플릿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다 얼굴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구글의 스트리트 뷰에 이제 나오면은 거기 이제 그 초상권 때문에 사람들 얼굴을 다 지웁니다. 근데 지우는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다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전부 얼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가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차폐가 생기면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템플릿이 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회전과 크기에 따라 수많은 패턴이 필요하게 돼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봐야 되는데,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기는 정규화로 해결이 돼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패턴이 있어야 돼요. 즉 사람이 서 있는 거하고 누워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패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성능을 개선하는 거가 이제 그 곡률 방식의 패턴 매칭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률 방식이 이제 도입이 필요한데, 곡률이라는 거는 이제 모양만 같으면 회전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이제 비례적으로, 즉 비율적으로 프로포셔널하게 이제 항상 일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그 곡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세부에서도 역시 따라하는 걸로 해서 곡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률 방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양을 형성하는 곡률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101 곱하기 58이고 이게 곱하기 4배가 돼서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거는 단지 이렇게 회전만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전만 시켜서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컨투어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곡률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양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이즈도 작은데다가 이게 바둑판 같은 어떤 그런 어레이에 묶여가지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지그재그 패턴이 나오고 여기서는 꺾이는 패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되는 곡률 자체도 달라요. 여기는 스칼렛도 나오고,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곡률을 가지고 완전히 다 똑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컨투어 지금 이제
컨투어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그 공률을 매칭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컨투어 매칭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먼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적은 거지, 이 방식으로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투어끼리 따라가면서 서로의 공률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은, 먼저 각 컨투어의 픽셀당 공률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그래서 픽셀당 공률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괄호 안에 표시된 그건데, 전체 색깔 구간, 그 구간이죠. 색깔별로 나눠진 그 구간에, 그 구간의 전체 공률을 구간의 픽셀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녹색인 경우에 이게 여기서 이제 전부 바깥선만 두 개가 비교한 거예요. 안쪽 선들은 이제 비교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초록색인 경우에는 이게 이쪽으로 가다가 이만큼이 휘었죠. 이만큼이 휘었기 때문에 이게 106도가 휘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기서 이 픽셀의 개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수로 나눠보면은 각 픽셀마다 2.6도씩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픽셀 하나씩, 그 화서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 갈 때마다, 컨투어를 따라서 이제 움직여 갈 때마다 2.6도씩 오른쪽으로 계속 평균적으로 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 픽셀당 공률을 구하면은 여기서는 2.6, 여기서는 뭐 6.03, 1.4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모양은 달라도 픽셀당 공률을 구해보면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 2.6도씩 휘죠? 여기서는 2.0도씩 휘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갈 때는 이제 여기서는 0.58로 이만큼 쭉 가고, 여기서는 이제 0.69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1.76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0.69로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1.76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 스칼렛이 6.03으로 급격하게 이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가다가 여기서 왕창 꺾인 걸로 인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1.76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였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하고 여기 이만큼을 평균을 내보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률이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마다 따지면은 공률이 다 차이가 있지만, 픽셀당 공률은 구간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대충 비슷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양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두 개의 그 컨투어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픽셀당 공률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계산을 해서 쭉 이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어간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픽셀 올려가서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때 여기 시작 지점하고 계속 한 픽셀씩 비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CP1이라는 거는 뭐냐면 컨투어 1의 픽셀당 공률이에요. 그 다음에 CP2라는 거는 뭐냐면은 컨투어 2, 즉 이거죠. 이거의 픽셀당 공률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거를 전체를 계속 두 번째 컨투어 2에서는 이걸 한 픽셀씩 계속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전부 서로 끼리끼리 해가지고 디퍼런스를 낸 거예요. 그래서 디퍼런스를 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픽셀의 컨투어를 한 바퀴 돌 때 픽셀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럼 1000번을 계속 시프트를 해가면서 이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1000개의 이제 그 디퍼런스 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을 구해서 이제 그걸 평균이라고 놓고,
그 중에서 이제 디프 최대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디프 이거를 구할 때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됐느냐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1000개 중에 비교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컨투어를 계속 이게 계속 한 픽셀씩 전부 이제 쉬프트 시켜가면서 한 바퀴 비교하고 또 하나 쉬프트 시켜서 또 한 바퀴 비교하고 또 쉬프트 시켜서 한 바퀴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했죠. 그래서 그거를 1000개 중에서 이제 그 가장 그 디퍼런스가 작은 거고 3개 정도를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시작 지점이 33.161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대가 그 디퍼런스 평균이 제일 작은 게 268에서 170에서 시작된 거 여기죠. 두 번째는 260 중에서 이제 175에서 시작된 거의 여기에요. 마찬가지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하고 여기서 시작된 게 거의 디퍼런스가 같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크기가 다른 경우를 이제 그 컨투어를 따라가면서 이제 공률을 비교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픽셀 개수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긴 쪽의 컨투어를 픽셀들을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긴 쪽에서 이제 비율에 맞춰 이제 솎아내는 방식을 이렇게 길이를 맞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솎아낸 것들이 이렇게 지금 하얀 것들이 이제 솎아낸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솎아낸 게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솎아낸 게 이제 아까 뭐 1000개라고 말씀드렸으면 요거 하얗게 표시된 것도 이제 1000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노랗게 표시된 것도 이제 1000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시작 지점이 여기입니다. 72.188 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120 곱하기 80으로 뭐 작은 이미지인데 이게 4배가 켜졌으니까 이제 뭐 4배 480에서 이제 4830이 320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71.188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비교하는 방식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여기는 이제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띄엄띄엄된 하얀 픽셀들을 따라서 요게 1000개죠. 서로가 각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전부 그 공률의 디퍼런스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를 계속 그러니까 결국 1000개를 계속 1000개의 차이를 평균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디프 평균이라고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기서 한 픽셀 시프트 시켜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1000개 비교하고, 또 다시 여기서 1000개 비교하고, 또 하나씩 움직이면서 또 1000개 비교하고, 1000개 비교하고, 1000개 비교해서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스의 평균이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디퍼런스 평균의 1000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순서대로 3개를 구하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퍼런스 평균이 1.25가 나오고 이건 1.27, 1.29가 나왔는데 이건 어디서 시작됐냐면 370.114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시작된 거고 두 번째로 된 거는 370.106 여기고 그 다음에 371.122 좀 아래 약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칭을 해서 쭉 시작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되는 게 제대로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다가 보면은 이런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빗맵 방식으로 비교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 까만 선의 이제 패턴은 제대로 맞는 경우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빗맵 패턴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그 마진을 주면은 유도리를 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런 패턴이야라고 이제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이와 같이 컨투어를 돌면서 비교하는 방식은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빗맵 패턴 방식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여기서 이게 중간에 잘린다 이거예요 컨투어가.
차폐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컨투어가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가 차폐가 됐고 여기서는 여기가 차폐가 됐다고 하면은 이 이상한 대로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투어를 쭉 돌아가면서 이게 픽셀당 공률을 가지고 이제 패턴을 만드는데 어떤 공률 패턴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하시고자, 그러니까 이해를 드리고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지, 이 방식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투어를 따라가면서 하면 안 되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형태의 시그니처 부분을 찾아내야지 돼요. 이게 다음 강의에서 이제 들어갈 텐데, 좀 더 특징 있고 확실한 시그니처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세브 51에서 55까지 이제 정리를 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1단계 곡률은 보면은 우리는 이 픽셀당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여기 요만큼씩 이제 범위를 정해가면서 그거를 전부 이제 평균을 내고 그래가지고 에버리지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자른 거죠. 어느 정도 여기서 굽어지는 휜 부분이 있으면은 잘라서 첫 번째 곡률을 맞는 거예요. 즉 이것도 결국 평균을 취한 거,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범위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곡률을 이제 끊어냈고 1단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곡률은 뭐냐면 거기서 이게 구간별로 색깔별로 나눠진 거를 다시 아크가 있으면 아크별로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이게 잘 봐서 요게 이제 스칼렛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아크가 돼 있죠? 여기도 아크예요. 여기도 이게 다 아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아크로 표시된 거예요. 여기가 스칼렛으로 작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아크고 여기 아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의 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여기서 이제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아크로 합쳐진 부분들은 여기서 색깔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곡률들이, 각각의 곡률들이 다시 평균이 내집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평균이 된 거예요. 이건 더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평균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색깔별로 전부 아크를 유지를 합니다. 즉 아크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의 일부분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이게 대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율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크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다시 3차에서 뭐를 했죠? 직선하고 곡선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하고 곡선을 분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크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됐죠? 판명이 됐죠? 이게 아크가 아니잖아요.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고 곡률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크와 아크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양한 형태의 곡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즉 F 팩터, 즉 직선하고 곡선을 나누는 팩터를 점점 키우면은 이거 전체가 전부 다 곡선이 돼 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멀리서 보면은 F 팩터를 높이면 이게 멀리서 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패턴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들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멀리 가서 보면 볼수록 이런 식으로 전부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거죠. 예를 보면은 멀리서 한번 슬쩍 보면 다 곡선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다가가서 그러니까 디테일을 보려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눈에 좀 이게 힘을 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서 본 곡선 패턴이라는 거고, 이건 가까이서 본 곡선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에버리지를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체가 이제 멀리서 본경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시그니처한 부분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어목어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시그니처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그니처한 부분들끼리만 비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컨투어 전체를 다 잘라서 보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별로 디퍼런스가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 여기서 생기는 디퍼런스들이 전부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차폐가 생겼을 때는 여기서 6개 중에서 5개만 가지고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개만 탁탁탁탁 끄집어내서 이거를 요거부터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툭 튀어나와 있느냐 위치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즉 이게 이제 C 파라메타로 비교가 되는 건데,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는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그니처 부분들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시그니처 부분들이 이 물건들의 유니크니스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특징이죠.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유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 때 이러한 시그니처한 부분들을 위주로 패턴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회전하고 크기가 전부 다 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에 이 시그니처 부분을 한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본 프로를 TV 프로를 보다가 이제 본 게 뭐냐 하면은 그 전 세계적인 명화가 있죠. 그 유명한 그림들의 전체를 다 가리고 아주 그 시그니처한 부분만 잠깐 이렇게 고기만 싹 보여주고 이 그림이 뭐냐를 맞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나리자가 나왔어요. 모나리자의 어깨 부분하고 옷하고 그 경계선 그것만 살짝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모나리자로 딱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부분만 얼굴 다 가리고 옷 다 가렸는데 그걸 맞춘다는 거는 물론 그 전제가 있었죠.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라는 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맞춘다는 것 자체는 시그니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패턴을 만들 때는 이제 그 모스트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서부터 이제 리스트 시그니피컨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그 계층적으로 이제 패턴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두뇌에서 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나리자를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개념을 갖고 이제 세부 51에서 55까지 얻어든 그 어떤 파라메타들을 다 베이스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그니처한 부분서부터 맞춰가는 그러한 곡률 패턴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